네, 그러면 저희 나머지 소스 코드 한번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끝났고 데이터가 그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 폴더 클래스에 맞게끔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세 가지 파일 중에서 experimental ph 파일이 메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미지 폴더를 이용해서 불러오고 그걸로 트레이닝 모델이라는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방법으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experimental py 코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부분 필요할 때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관련된 임포트 구문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트레이닝 모델은 제가 만든 파이썬 모델에서 가져오는 거고 여기 여기 보시면 get 데이터 로더는 이 데이터 로드 데이터 파일에서 가지고 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get update 디렉토리 이거는 그냥 현재 파일의 상위 폴더를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가 쭉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처음에 들어있는 이 터치 멀티 프로세싱 프리즈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그 데이터 로더 우리가 그 이미지 폴더가 이 데이터 로더를 상속한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넘 워커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넘 워커가 한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 많으면 이거를 빨리 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만들면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렇게 되면 이 넘 워커는 이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을 놓을 수도 있고 4를 놓으면 4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데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런 잘못 쓰면 런타임 에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이 토치 멀티 프로세싱 프리즈 서포트를 해야지만 오류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메인 구문의 맨 처음, 그러니까 파이토치를 시작하기 맨 처음에 지금 보시면 요 if 요 구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메인의 맨 처음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줄에 바로 이렇게 써 주셔서 이런 런타임 에러를 방지하는 거 하고자 넣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리눅스랑 윈도우 계열의 좀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경험으로는 넘워커 윈도우 상에서 넘워커를 좀 많이 놓으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0으로 놓고 쓰는데 네 요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쓰시길 바라고 네 요거는 이제 현재 파이토치나 토티비전 버전을 그냥 출력해 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구문은 아마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를 사용하면 쿠다 그러니까 GPU 카드가 있으면 GPU 카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고 만약 없을 경우에는 그냥 CPU에다가 돌려라. 그 구문을 요 함축적으로 해 놓는 거고요. 나중에 to 디바이스에서 요 디바이스를 넣어서 GPU가 있으면 GPU로 계산하고 아니면 CPU로 계산하는 그 부분을 이따가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구문에 많이 사용되는 구문이니까 어, 많이 쓰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줄은 우리가 아그 파서라고 해 가지고 이 최종 뭐 아그 파서랑 이런 건 안 쓰고 이 아그를 이용을 해서 밑에 보시면 아그가 계속 뜨죠? 아그에 이런 점 이런 형식으로 제가 무슨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아니면 설정 값이라든지 기타 요 실험을 돌리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어떤 뭐 다른 선언 없이 바로 여기다 데이터 디렉토리하고 점 찍고 하면 요 변수가 생기고 거기다가 어떤 값을 정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구문 선언을 해 주고 앞으로 이 아그스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우선 데이터 폴더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놓는 거.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는 네. 그 요거는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잠시만요. 네.
요 그 파인 튜닝 터치 비전 모델에서 사용되는 어 예제 이 튜토리얼에서 사용되는 요 이 B하고 안트의 그 예제 파일이 요거 다운로드 하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한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로를 데이터 디렉토리에 놓고 그리고 지금 이 예제에서는 레즈넷, 알렉스넷, VGG, 스키즈넷, 댄스넷, 인셉션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스키즈넷을 선택해서 모델을 돌리겠다. 그리고 넘버 클래스는 어, 두 가지니까 뭐 B나 안트 우리는 또는 뉴런이나 넌뉴런 두 가지니까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뭐 늘리셔도 되고 줄이셔도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랑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최적의 모델로. 근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패치 사이즈는 GPU의 그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허용하는 대로 많이 늘리는 게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돌려야지 한꺼번에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점점 큰 수에서 점점 내려보시다가 에러가 안 나는 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에폭을 15번만 테스트를 해서 15번만 돌렸고 여기서 제가 피처 익스트랙터를 true로 한 거는 여기서 이게 폴스로 했을 때는 이제 파인 튜닝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트랜스퍼 러닝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트레이닝 돼 있는 데이터에서 내 데이터를 가지고 더 트레이닝하는 파인 튜닝이 되겠고요. 아니면 그 모델의 하단 부분은 그 피처 익스트랙터로 그냥 놔두고 그 위에 부분 풀 커넥션 돼 있는 보통 그 이미지넷에는 1000개의 클래스로 나누는데 저희가 필요한 건 이제 2개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부분만 다시 트레이닝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false로 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 true로 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true로 해주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initialize 모델에 이제 제가 썼던 아그 모델 이름이라든지 클래스 이 정보를 넣고 유즈 프리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요 initialize 모델이 이 train 모델 파일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초기화 모델을 이제 설정해주는 그건 이따가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모델 fit은 이제 모델 정보를 이제 출력해주는 구문이 되겠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델을 스키즈넷이나 여러 가지로 이니셜라이즈를 했고, 이니셜라이즈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데이터 로드입니다. 이 데이터 로드는 이 get 데이터 로더를 이용해서 이 로드 데이터에서 읽어 들어오는데, 지금 한 가지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네, 이 부분이 사실 예전에 있던 코드로서 그냥 추가해서 넣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프로에서 돌리고 있는 거는 뉴런하고 뉴런이 아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로드 데이터에 보시면 요 데스티네이션 폴더가 데이터의 ND2 뉴런 요 데이터가 돼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어, 그 웹사이트 제가 알려드리는 웹사이트에서는 지금 이 B하고 안트 모델을 쓰기 때문에 추후에 이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로드하는 거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냥 구문 지우 필요 없는 구문이고요. 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데이터 로드 이쪽에다가 변경해서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공유해 드릴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로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뉴런하고 뉴런 데이터를 로드하는 구문이 되겠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을 CPU에서 트레이닝하느냐 GPU에서 트레이닝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to 하고선 데이터 디바이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디바이스를 요 구문에 이 디바이스 선언문을 여기다 넣어주면 GPU가 쓸 수 있으면 GPU로 이제 모델을 옮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구문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온 부분이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을 위해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설정했는데 그 파라미터에 대한 어 정보를 출력해 주는 요 프린트 문을 통해서 정보를 출력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그에 우리가 피처 extract를 true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요 구문을 실행하겠죠. 아닌 경우에는 요 구문이 실행이 되고,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구문은 이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전부 다 출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구문은 여기 보시면 이 풍문이 있죠. 그 required grade가 true인 겹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파라미터를 받은 이 파람이라는 거는 이 그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온 거고요. 요게 이제 변수 중 하나는 grade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뉴럴넷을 트레이닝하는 게 한번 계산 쭉 하고 극값하고 목표값의 차이를 백프로파게이션으로 다시 어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다시 안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웨이트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요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에폭 한 번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트레이닝에 들어있나 보네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트레이닝에 들어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트랜스퍼 러닝은 모든 거를 다 아니 특히 저희가 쓰고 있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걸 다 다시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고 그 맨 끝단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그 레이어만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기존에 있던 웨이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데이터 그 웨이트들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required gradient가 false 0이에요. 그래서 이게 true인 경우만 출력하는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를 옵팀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그레이션으로 설정을 했고 어, 네, 이거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설정해주고 러닝 레이트, 모멘텀 이런 거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크리, 크리테리언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해가지고 설정을 했고 요것들은 또 우리가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하면서 SGG나 아담스나 뭐 다른 걸로 바꿔볼 수도 있고 러닝 레이트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하이파 파라미터를 튜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이거를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 여기서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디바이스를 넘겨줬죠. 그렇기 때문에 GPU에서 하거나 CPU에서 하거나 이 디바이스 정보 안에 다 들어있고,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들도 GPU로 넘기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트레이닝은 어그 트레인에 있는 데이터를 쓰고, 발리데이션은 이제 발이라는 폴더에 있는 걸 쓰고 에폭은 15번만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스키즈넷을 쓰기 때문에 인셉션 모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인셉션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제 인셉션이 true로 변해서 그거에 맞게끔 설정이 될 거고요. 크리테리언, 옵티마이저, 데이터 로더, 모델. 그러니까 우리 모델을 트레이닝 위해서 모델의 정보, 그리고 데이터의 정보, 그리고 얼마나 잘 됐는지 나중에 비교하는 그 비교 로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옵티마이저를 써서 백프로포케이션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면 트레이닝 모델이 만들어지고 아마 트레이닝이 여기서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이 된 모델을 돌려주고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히스토리 정보를 이제 GPU에 있던 거를 CPU로 다 옮깁니다. 점 CPU가 그런 의미고 이제 텐서로 되어 있는 거를 넘피 형태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 O 히스토리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를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블록 트루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피터 노트나 주피터 노트에 쓰지 않고 이렇게 그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플롯 맨 라이브러리 플롯이 그냥 이 블럭이 false로 되어 있으면 그냥 한번 보여줬다가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럭 true로 해주면 내가 그 창을 끄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할 때 이 블랙 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함수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처음에는 우선은 짧은 거부터 get data load 부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 내용이고 한 가지 이 파이썬 코드 작성하시다 보면 어, 지금 제가 그 메인 파일은 experimental 요거를 실행하면 요 메인 안에 밑에 있는 요거 실행을 하는데 지금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로드 데이터를 통해서 요 내용을 임포트를 하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이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로드 데이터를 메인으로 여기서 F4를 눌러서 실행하면 요 부분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임포트 하는 경우면 이 부분은 실행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파이썬 py 모듈이라고 써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요 모듈별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로드 데이터 get 로드 데이터를 해놓고선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메인 코드를 넣고 여기서 F4를 돌리면 꼭 익스페리멘털 뭐 안 하고도 여기서도 정말 되는지를 브레이크 걸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메인이 있는 거고 임포트 할 때는 사용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포트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et 데이터 로드 하면 데이터 디렉토리를 디폴트 값으로 지금 데이터 nd2 뉴런이라고 폴더에 있는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4개 기본 값이고 넘은 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데이터 로드를 할 때 아무것도 안 줬네요. 아이고. 그러면 우선 배치 사이즈는 4개가 들어가겠네요. 넘버커는 0으로 들어가고 아직 요 어그에 있는 내용이랑 아직 연동이 아직 코드 작성 중이라서 네, 연동이 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봤듯이 트랜스폼이 우리 4가지 형태를 제가 만들었어요. 트레이닝, 어그 트레이닝, 발, 그리고 테스트.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떤 이 중간에 뭐 랜덤 호리젠탈 플립이라든지 뭐 지금 이건 쓰진 않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트랜스포 데이터 로드 할 때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어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미 어그멘테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사이즈만 224로 사실 이 224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이거를 텐서 형태로 바꾸고 노멀라이즈 하고 말 그대로 이 노멀라이즈는 RGB 값을 이용해 가지고 민 값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에 그 0하고 1은 아니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노멀라이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발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테스트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각각 조금씩 뭐 트레인이나 뭐 발리데이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의를 해놨는데 우선은 똑같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지 프로세싱, 프리 프로세싱인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수정이나 옵티마이즈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로드 셋 네임,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들여오는 거는 우선은 어거 트레이닝, 발 테스트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지 데이터 셋이라는 함수에 이 x하고 요 콜론은 말 그대로 요거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변수다. 그리고 딕셔너리 형태의 키 값이 되는 거는 여기 포문을 돌면서 어그 트레이닝, 발 테스트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어그 트레이닝일 때는 그 키 값 안에 있는 밸류는 이 이미지 폴더라는 클래스인데, 그러니까 인스턴트인데 그 안에는 우리 데이터 디렉토리의 서브로 어그 트레이닝 그리고 트랜스폼 x는 트랜스폼 어그 트레이닝 이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요 한 줄을 통해서
요 4가지 어그 트레이닝, 발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로더, 일단 이미지 폴더 클래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 이미지 폴더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 로더에는 아까 앞에서 만든 이미지 폴더를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 그리고 셔플 말 그대로 섞을 건지 랜덤하게 그리고 넘 워커 프로세스를 몇 개 만들 건지 이런 걸 정보를 넣어주면 알아서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 로더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 로더가 가지고 있으면 이 데이터 로더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끄집어낼 수, 자동으로 파이토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트레이닝에서 이 함수 하나로 get 데이터 로더가 정의됐고 요것만 있으면 여기서처럼 트레이닝 모델에 이걸 넘겨주면 데이터들이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니셜라이즈 모델이랑 트레인 모델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파일을 보시면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볼게요. 지금 요 구문이 이니셜라이즈 네, 제가 다른 거 몰라서 자, 요 구문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모델이고요. 모델 네임, 넘버 오브 클래스, 그리고 피처 시나리오 1인지 2인지 네, 그리고 기본 값으로는 프리 트레이닝 한 거, 트랜스퍼 러닝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리턴에는 넌으로 기본 초기화를 했고 인풋 사이즈도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레즈넷이냐 아니면 알렉스넷이냐 VG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레즈넷은 18 말고도 34, 152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바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선 처음에 스키즈넷을 보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네 여기 토치 비전에 있는 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클래스인데 이 모델 클래스에 보면 이미 레즈넷이라든지 알렉스넷이라든지 아니면 스키즈넷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토치에. 실제로 이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요거 코드를 그대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다 아실 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쓸 거냐 아닐 거냐를 이제 설정해주는 구문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걸 설정을 해주면 그 링크가 있어가지고 웹 링크에서 거기서 웨이터 정보를 받아와서 여기에 집어넣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et parameter requires grade 아까 얘기했듯이 파라미터들의 멤버 변수인 requires grade를 true, false로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그 부분을 트레이닝 하느냐 안 하느냐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는 위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값으로는 현재 내 모델 모델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1번하고 2번을 할 건지 true, false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 구문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true일 때는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돌면서 모델 파라미터 점 equals grade를 다 false로 그러니까 업데이트하지 말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끝단에 있는 fully connected는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 구문이 이제 그 뒷단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그 스키즈넷에는 지금 클래시파이어 1, 또 VC에서는 클래시파이어 6, 뭐 6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모델에 따라서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어떤 형태로 프레임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잘 살펴보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스키즈넷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풀리 커넥트 넷에 있는 게 이제 클래시파이어 1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원래 NM 그 컨볼루션 2D 512 그리고 넘버 사이즈, 커널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마
이미지넷에서는 이 넘버 클래스가 1000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우리는 이거를 2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맨 끝단에 있는 요 클래시파이만 새로운 컨볼루션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최종 이 모델의 넘버 오브 클래스를 우리가 원하는 두 개로 바꾸고 인풋 사이즈는 원래 24니까 그대로니까 놔두고 그렇게 여기 새로운 모델을 새로운 그러니까 컨버루션 2D 컨버루션을 넣어주면서 요 컨버루션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값만 그 require 제로 그레이드가 true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구문에서는 그 모델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다 업데이트가 안 되게 false로 바꿨다가 아, 요 부분에 새로운 걸 넣어주면서 네, 끝 부분만 다시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그렇게 모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델 이름별로 각각 그 끝단이 되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넘겨주는 거고 지금 스키전에서는 끝단이 컨버루션 2D고 다른 거는 리니어해서 그냥 풀리 커넥트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레지넷에는 풀리 커넥트 FC라고 되어 있는데 알렉스넷이나 뭐 VG는 뭐 클래시파이어로 되어 있고 댄스넷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셉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그러니까 중간에 뭐 다시 빠지고 연결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셋 파라미터 하고서는 억실러리 넷을 뭐 핸들링하기 위해서 뭘 하고 프리머리 넷에다 넣어주고 하는 이런 구분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셉션 넷 같은 경우는 299 사이즈의 모델을 받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인풋 사이즈를 299로 바꿔준다. 요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모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그 CNN 모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다른 이름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CNN 기반에 하려면 CNN 이 대표적인 모델들 여기 있는 이름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각 모델들의 특성이나 형태에 대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초기 한 모델을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 트레이닝이 이제 트레이닝 모델에 나오는데 아까 이니셜라이즈에서 만든 모델을 넘겨주고 우리가 데이터 어떻게 로드하면 되는지 데이터 로드를 넘겨주고 기준이 되는 거, 옵티마이즈 하는 거, 그리고 GPU에서 할 건지 뭐 CPU에서 할 건지 그리고 트레이닝 네임 아까 저희가 트레이닝 네임을 어그 트레이닝으로 했죠. 그리고 발 네임, 넘버 오브 에폭을 원래 디폴트는 25인데 제가 여기 15로 바꿨죠. 네. 그리고 인셉션 모듈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타임 투 타임 하면 처음 이제 스타트하는 이 트레이닝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발리데이션 애큐러시 히스토리를 요 리스트에다 놓을 수 있게 그리고 베스트 모델 웨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델 점 스테이트 딕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모델에 들어있는 웨이트라든지 뭐 바이어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통해서 변경된 모든 값들이 저걸로 통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의 딥 카피 이 샬로우 카피랑 딥 카피 두 개가 개념이 있는데 보통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클래스 변수 자체를 카피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는을 해가지고 카피를 하게 되면 포인터들만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했을 때 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그냥 샬로우 카피, 얕은 카피를 하면 여기 A에서 바꾸면 B에서도 바뀌어요. 이게 샬로우 카피예요. 그 클래스 오브젝트들을 카피하면 그렇게 는을 이용해서 카피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였던 딥 카피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밑에 하이 내용들을 전부 다 똑같이 복사해서 만드는 겁니다. 클론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A에서 변경하면 B에서 변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 베스트 모델이면 그거를 카피해 놓기 위해서 딥 카피를 이용한 거고 이렇게 변수 초기화 해준 거고 이 포문의 폭이 여기까지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단은 최종 다 에폭이 15번 돌았을 때 트레이닝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 타임 일랩스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리고 베스트 애큐러시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쓰고 로드 스테이트 딕셔너리 이 베스트 모델 아까 웨이트를
이 모델은 이제 파이토치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에 로드 스테이트 딕셔너리를 하면 여태까지 최고였던 모델의 정보로 모델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정보를 로드한다. 이 로드 모델에서 제일 좋았던 걸로 다시 덮어 쓴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폭 안만 이제 살펴보면 저희가 다 살펴보겠죠. 우선은 처음에는 에폭 얼마나 돌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트레이닝 페이지가 있고 발리데이션 페이지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는 모델을 업데이트 하는 거고 발리데이션 할 때는 그냥 인풋 값을 놓고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는 거고. 그래서 보통 파이토치에서는 트레이닝 할 때는 모델.트레이닝 지금 이 모델한테 트레이닝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냥 계산만 할 때는 업데이트가 안 할 때는 모델.evaluation evaluation의 약자입니다. eval을 해가지고 모델의 지금 모드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 구문이고 이건 러닝 로스가 좀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거고 이제 데이터 로드에서 이렇게 포하고 인풋으로 형태로 하면 이 페이지가 지금 트레이닝 네임하고 발리데이션 네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네임일 때는 어그 트레이닝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데이터 로드 어그 트레이닝에 이런 포문을 돌면 만약에 그 어그 트레이닝이 한 450개였나요? 450개 데이터가 있으면 450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인풋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라벨에는 이게 지금 뉴런이다, 노 뉴런이다라는 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인풋 데이터, 라벨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넘겨주는, GPU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아까 저희가 모델을 GPU로 넘겼죠. 그럼 GPU에서 계산을 하려면 데이터도 GPU에 있어야 돼요. 데이터는 CPU에 있고 모델은 GPU에 있으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GPU 모델 계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 인풋하고 라벨을 GPU로 넘겨준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GPU가 없으면 그냥 CPU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얼마나 잘 되는지 계산하기 전에 초기화해 주는 것들 이것도 이제 그레디언트를 초기화해 준다. 매번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에폭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떤 에러를 계산하기 전에는 이 그레디언트를 초기화해 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그 제로 그레디언트를 시작 전에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네, 그 토치 셋 그레디언트 이네이블 그 말 그대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건지 뭐 안 할 건지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모드일 때는 이네이블 하고 아닐 때는 디세이블 해라. 그래서 이네이블일 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임프레션 모드일 때 좀 임프레션 모드만 다르게 하는 트레이닝 하는 구문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보통은 간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인풋 값을 놓으면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 아웃풋이라는 거는 네, 아웃풋은 말 그대로 이게 저기 바이너리니까 그 원핫 코드로 뭐 두 가지 아웃풋이 나오는데 첫 번째 라벨의 확률이 뭐 0.1 아니 1%면 0.01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라벨의 확률이 그럼 99%가 나올 테고 그런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런 아웃풋을 가지고 내가 현재 답이 되는 라벨하고 크리테리언을 하면 내가 이 정답이 얼마나 맞는지 로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가 요게 그냥 일반적인 그 인셉션 모델 말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인셉션 모델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프리딕트는 이제 아웃풋에서 확률로 형태로 나오니까 그 맥스 값, 그러니까 확률이 제일 높은 거에 인덱스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0번 인덱스나 1번 인덱스가 나오면 0이면 그 뉴런이고 1이면 노 뉴런인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트레이닝일 때, 이 페이지가 지금 트레이닝일 때는 로스를 백워드. 이제 거의 파이토치 여러분들 많이 써보시면 거의 이런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제로 글레이드 하고선 로스랑 아웃풋이랑 로스 계산하고 로스에 백워드 하면 백 프로퍼게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에러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레디언트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고 나면 옵티마이저 스텝을 해주면 그 에러에 기반으로 해서 다음 그 웨이트를 얼마나 업데이트하고 변경을 할 건지 그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문이 그냥 파이토치에서는 그 뉴럴넷을 어, 트레이닝하는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났으니까 현재 로스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에포크 할 때마다 정보 값들을 이제 저장 에포크 로스 에큐러시를 정보를 놓겠죠. 그래서 에포크 때마다 로스랑 에큐러시를 정보를 놓고 어, 이게 이제 발리데이션 모델이거나 에포크 에큐러시가 최고보다 높으면 어, 베스트 에큐러시를 업데이트하고 모델도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그냥 에큐러시는 좋지는 않은데 그 발리데이션 모드일 때는 그냥 그 히스토리 리스트에다 하나 더 넣어서 현재 에큐러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 히스토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히스토리를 나중에 업데이트하고 요 구문을 통해서 발리데이션 값에서 제일 좋게 나왔던 그 모델 정보를 기억했다가 최종에는 요 로드 스테이트 딕션을 통해서 베스트 모델을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고 리턴하게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이 끝나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잠깐 뭐 런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 도치를 다시 네. 여기 그 테스트로 그 초기화가 안 돼 있어서 네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모델에 대한 스키즈넷에 대한 모델에 대한 정보고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되는 정보 그리고 에폭이 이제 돌 때마다 네 에큐러시가 트레이닝을 했을 때 0.65 그러니까 65%였는데 로스는 0.65였고 에큐러시가 64% 근데 밸리데이션 했을 때는 69%가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조금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로스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는 0.65, 0.61, 0.59 이게 이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요 모델을 돌려봤을 때 15번 돌렸을 때 최고 76% 정도였어요. 근데 뭐 사실 76%가 우리가 원하는 꼴은 아니고 우선 이 에폭을 뭐 100번, 200번 더 돌려볼 수도 있고 우선은 그 트레이닝하는 이미지나 요 이미지를 조금 더 늘려야 할 필요도 있고 뭐 배치를 바꾸고 아까 배치 지금 4로 돼 있죠. 배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옵티마이저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도 바꿔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아예 검은색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데이터셋이 정제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 에큐러시를 거의 90% 이상, 뭐 95% 이렇게 높이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딥러닝의 CNN 기반의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파이터치에서 제공해주는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 해보는 그런 간단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 최고 지금 14번이군요. 14번 돌렸을 때 베스트가 76%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요렇게 마지막 요 익스페리먼트 책 끝에 요 블럭 네 이렇게 블럭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프롬프트 타임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걸 끄기 전까지는 안 프로그램이 안 끝나는 만약에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것도 윈도우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꼭 해주시고 지금 보면 에큐러시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뭐 약간 더 돌려봐야겠지만 근데 트랜스퍼 러닝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 보시면 한 0.7 요 정도 레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진짜 0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올라가는 과정이 폭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퍼 러닝의 장점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그 애큐러시가 있는 곳에서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두 개만 구분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다시 종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코드는 네, 공유를 해드리지만 데이터는 좀 힘들고, 이 코드도 사실은 아직 저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부하시면서 조금 이해하시고 변경하시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